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관련해서 시민님께 드리는 말씀에 자리를 함께 하신 이 두 분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경기장 업무를 유치 때부터 계획을 했고, 지금도 이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민식 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조직이 이제 구성이 돼서 동계올림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신만희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우리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고 나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기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또 두 분의 조직위하고 강원도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주시면은 같이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난 10여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유치 성공 후에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는 2018년 2월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피겨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컬링 등 29개 세부 종목의 모든 빙상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대준비와 관련하여 이달 중에 경기장 설계 용역이 강원도에서 국제 입찰로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대회 관련 시설 건설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빙상 경기장 건립 위치와 관련하여는 선수 중심, 경기 중심, 컴팩트하고 효율성 있는 배치 개념에 따라서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에 스피드스케이트, 피겨 쇼트트랙, 남자 아이스하키 3개 경기장을 신축하고, 컬링 경기는 기존 빙상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경기를 치르게 되며, 필요한 부지 면적은 약 43만 5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관동대학교 내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사업시설 부지 면적은 약 5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4,465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분 25% 중 우리 강릉시 부담은 12.5%인 42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원주로 이전 계획인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대한 우리 강릉시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경기장 건립은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 건립하되,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은 강릉시가 하도록 강원도와 협의하였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한 보상 대상을 보면은 토지는 290필지, 건축물 26동 등 예상 보상 금액은 약 33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이미 총사업비 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3월 중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기장 설계 용역은 12월 중 국제 입찰로 공모하여 친환경, IT 기술 등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설계 시에 사후 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국제경기연맹과 전문가 등의 자문과 인증을 받아서 국제 규격에 가장 적합한 경기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에 착수하여 2016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활용 계획으로는 경기장 시설 중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원주로 이전되며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관동대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후 활용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사계절 워터파크 유치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은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시설, 수영장, 판매시설 등을 접목한 다목적 복합문화 스포츠시설로 기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신설 경기장은 결과적으로 한 개소만 남게 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향후 올림픽 파크, 랜드마크 등 올림픽 유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약 80여 개국의 선수 임원, IOC 임원, 보도진 등 약 2만 6천여 명이 참가 예상되며 대기간 중 관람객은 일 최대 약 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량의 적절한 분산을 위하여 우선 성산면 송암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JCT에서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4차로의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관계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시행 중인 유천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건설될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법원 앞까지 국도 7호선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경포 입구 군정교 사거리에서 강릉 중앙교회 앞 교차로까지 4차로 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기존 2차로 도로도 4차로로 확장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구역의 선수 및 임원을 위한 2차로의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과 함께 기존 동인병원 방향의 도로도 2차로로 확장하여 경기장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 관람객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강릉역에서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4차로의 최단거리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목표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조직위원회, 강원도 및 의회를 비롯한 강릉 시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온 시민의 열망으로 이뤄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축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이해 및 이해 당사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릉에 4개 경기장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 그 경기장을 컴팩트한 경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체육시설 단지 안에다가 3개 경기장을 모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그 다음에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이 체육시설 단지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이제 관동대학교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지난번에 IOC 실사 받을 때 하고 차이점이
그때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우리 사천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배치하도록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장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과학단지 안에다가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기로 뭐 그렇게 이제 최종 결정을 받습니다. 이 체육시설 단지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점이 지금 주한감리교회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감리교회에서부터 주한교회 뒷산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예향막국수라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는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막국수집을 지나서 우리 모안 성황당 있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교회에서부터 모안 성황당까지를 저희들이 경계선으로 잡았고, 그리고 요 지점이 이제 동인병원 뒤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동인병원 뒤편 삼거리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 도로는 이렇게 이제 동인병원 쪽으로 나게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 이 여러 가지 주택 단지 주택이 들어서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인병원 삼거리에서 안에 능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구획을 잡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우리 종합경기장 앞에 궁도장 있는 이 노선을 따라갔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세 개 경기장에 들어오는 체육시설 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컬링 경기장은 기존의 빙상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5개 경기장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원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에 남게 되는 경기장은 스피드 스케이트하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2개 경기장이 남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은 일단은 워터파크, 사계절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릉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이 경기장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이 남게 되는데, 뭐 이 일대를 앞으로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서 올림픽 테마파크로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고속도로가 여기 이제 강릉 JCT에서 속초로 가는 구간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강릉 IC로 나오는 뭐 그렇게 이제 삼각 지점이 연결이 됩니다. 삼각 지점이 연결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그 삼각 지점에서 지변 저수지 옆을 통과해서 경기장 쪽으로 연결하는 막 그러한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지금 그 관계부처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강릉시청서부터 강릉대학교 앞까지는 이제 4차로 공사가 금년 연말이면은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지금 강릉대학교 앞에서부터 이 법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이 앞으로 선수촌 부지가 이제 여기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2차선으로 유지해 갖고는 선수들의 경기장 진입이라든지 원활한 수송이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릉대학교에서 요 법원 앞까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2차선 도로도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군정교 사거리에서 이제 경포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됩니다. 이 도로가 돼서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중앙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설원호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를 신설을 하지 않으면은 선수들이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 동계올림픽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포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군정교 사거리에서 지금 우리 중앙교회 앞쪽까지 이 난설원호를 연장하는 개념에서 난설원로를 연장하는 개념에서 지금 이 4차선 도로를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 긍정적인 지금 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교 사거리에서 바로 4차선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종합운동장 세무서 앞을 통과해서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이 MBC 넘어가는 이 도로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 2차선 도로를 앞으로 이 도로도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지 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제 이 충갑봉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인병원 가는 그 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삼거리에 나오는 이 도로 주변을 이제 2차선으로 이 경기장 전체를 이제 감싸는 2차선 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선 도로가 계획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동인병원 앞쪽으로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동인병원 앞에 있는 거기가 5거리가 6거리인가, 5거리에서 바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경포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강릉역이 지하화되게 되면은 이제 이 도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결이 돼도 이 경기장으로 가는 도로가 빙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이 강릉역을 지하로 해서 연결되는 이 도로를 이어서 여기가 이제 이 한신아파트 뒤쪽을 당두공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당두공원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도로 계획과 함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당두공원도 이제 시내에 이제 공원 하나가 이렇게 그냥 우뚝 솟아 있습니다만은 이 공원을 지금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릉역이 이제 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강릉역 주변에 있는 유휴지를 공호도로 만들면서 이 화부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녹지축은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 당두공원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리고 이 당두공원 내가 지금 인목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어떤 개발 가능지로 확보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기장 건설, 또 앞으로 이 선수촌은 이제 LH에서 건설하는 이제 유천 우리 지구 사업들이 이제 그 기반 사업은 이제 금년 내에 거의 완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 선수촌 부지를 우리가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LH에서 선수촌 용도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 이제 일반 민간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장과 관련된 논란은 오늘 우리 그 조직위 관계자, 강원도 관계자의 입회하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신만희 본부장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달 중에 이제 국제 입찰 설계 용역이 이제 바로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 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잡고 내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관련되는 경기장과 관련되는 부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해 당사자 또 토지 소유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도에서 착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 처장님하고 도의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위의 네. 그동안 조직위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 대치계획에 참석하신 거가 이제 더 이상의 분산 개최는 여지가 없다는 거를 확고히 하시는 겁니까? 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시설국장 이인식입니다. 예. 그동안에 그 경기장 입지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또 저희들이 그 2016년 10월 달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상에 있어서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확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산 경기장 같은 경우에 절대 공기에 시간이 윤리적으로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설상 경기 같은 경우 행성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설상 부분 중에서 지금 신설되는 경기장이 2개입니다만은 이미 중봉은 설계에 착수를 했고 중봉 부분, 보강 피니스 파크에 대한 부분 문제는 지금 현재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경기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경기장에서 2개의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원주나 횡성 같은 데는 이제 앞으로 다른 추가적으로 이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하실 겁니까? 최종 계획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미 한번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부분에서 지역이나 또 일부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입지를 확정됐고 또 확정된 사항대로 추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그 유천 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조직위원회 그 시설국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LHA하고 그 유천 택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LH 공사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기반 토지적 공사가 그 금년 말에 다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미디어촌하고 선수촌하고 2개에 대한 부지를 계속 협의를 해왔고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2018년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촌하고 미디어촌이 저희들이 필요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말로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할 그런 2017년 6월 말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LH 공사에서 착공을 해서 완공되는 시점을 맞춰서 함께 지금 착공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체 부지에서 그 미디어촌하고 선수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유천 택지 전체 부지에서. 지금 현재 LH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쓰고 남아 있는 나름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LH 공사에서 현재 그
개인 택지 분야이나 안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저희들 올림픽에 필요한 숙박시설만 별개로 착공하거나 추진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달리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시기에 그 나머지 두 필지도 그렇게 추진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촌은 2017년 6월 말로 완공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입주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제 조직위하고 LH하고 선수촌을 어느 지구에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지구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6월까지 LH가 그 공정에 맞춰서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간 분양이라든지 이런 분양은 바로 LH에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지난주에 저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조직위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직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LH 입장에서는 그 선수촌 미디어촌은 하는 거는 그대로 그 공기대로 가고 그 외에 민간이 뭐 분양하던 아니면 뭐 필지를 팔던 이 부분은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같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그런 얘기. 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LH공사에서 보증이 돼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최가 돼서 입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부 부지 안에서의 조금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촌에 대한 부분 문제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착공 시기를 맞춰서 진행해 가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예. 그 부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협의를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디어촌은 조금 실하고 세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미디어에 대한 거는 6,000실 정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선수촌은 저희들이 2,300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빙상 그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단 임원들이 활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상도 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선수촌은 빙상 선수들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초 그 군인공제회가 그 설상이라든가 그 외에 알펜시아 주변에 이제 선수촌을 일부 건설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군인공제가 아시다시피 저기 그 못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어떻게 추진되나요? 지금 현재 그 군인공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 평창 선수촌은 설상 경기의 선수들을 주도로 하는 선수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인공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군인공제에서 자체 건설하거나 또는 자체 건설에 조금 부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촌에 대한 부분 문제는 2017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수적으로 LH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그 군인공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017년 6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저기 불안한 부분이 군인공제에서는 저기 알아보니까 거기는 안 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러거든요. 그 자체고 유동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 하기로 돼 있다고 하고 그 추진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뒤늦게라도 대기업하고 이제 어떤 그 투자해서 그 이제 짓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군인공제에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군인공제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재단법인입니다만은 그래도 국가적인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국가적인 뭐 사업이고 또 올림픽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자치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게 이제 아예 거기서 못 짓고 이 LH 저 강릉 쪽으로 만약에 저기 옮긴다든가 그런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IOC와 저기 그 합의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중요한 설상 부분과 빙상 부분은 분명히 선천으로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상 쪽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신발 본부장님. 네. 일단 경기장 배치가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나 횡성 쪽에서의 반발은 여전히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의 그 조정은 강원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는 뭐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입장이 다르면은 올림픽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IOC와 조직위가 이제 그 배치된 대로 이제 도는 이제 경기장을 건설을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사후에 이게 한일 월드컵 9개 경기장 중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나 빼놓고는 다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다가 어떻게 담아가지고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돈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뭐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워터파크로 사계절 활용하는 걸로 한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설계에 담아져야 됩니다. 설계에 담아져서 그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좌석 같은 건 전부 다 임시시설로 해서 다 헐어내고 골격에다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합니다. 돈은 이제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시나 도가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지금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그 입장이 달라가지고는 지금 동계올림픽 준비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입장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군산 강릉 뭐 이렇게 결정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칙적 반발. 예, 반발. 그거는 뭐 2006년대 이미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재배치 2010년도에 뭐 조직위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은 2006년도에 이걸 컴팩트한 거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종합체육관도 좀 지어서 지금 짓고 있고 형성도 이제 그 둔대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이제 그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스피드 스케이트장 지금 뭐 워터파크 얘기를 이제 그 전부터 약간 나오긴 했었는데 어디 뭐 민간 다른 회사하고 얘기된 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워터파크를 이제 몇몇 기업들하고 지금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도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워터파크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이 되고 설계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내 기업 한두 군데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업 한두 군데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강릉 관광 중에 가장 좀 부족한 것이 우리 기자분들도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참 볼거리 놀거리가 부족하다 한데 그 볼거리 놀거리를 그 민간 사업자가 100% 자기들 돈으로 짓기는 저는 아직도 시간 좀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림픽 끝난 뒤에 우리 강릉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서울서 강릉까지 철도도 이제 뭐 1시간대로 접근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경포 바다, 경포 호수, 그다음에 그 우리 녹색 선도 사업과 관련된 녹색 사업 지구, 그다음에 우리 올림픽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그 참여할 수 있는 뭐 기업들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하여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이제 체육시설단지 안에 아마 매립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지금 이제 매립장이 요 중앙 부분이 이제 매립장이 됩니다. 매립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조 경기장으로 쓰고 보조 경기장이 철거된 뒤에는 사실 우리가 그 매립장을 다 이렇게
그 걷어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한 시점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광장을 만든든지 아니면 어떤 그 조경 시설을 해서 우리 올림픽 공원에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환경 쪽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재탄생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에서 용역을 할 때 이 경기장과 관련된 용역도 물론 하지만은 이 경기장 전체를 올림픽 끝난 뒤에 우리가 올림픽 그 유산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88 올림픽 끝난 뒤에 서울에 올림픽 공원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2018년 이후에 우리가 동계 올림픽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이번에 그 용역 속에 같이 포함이 돼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면 저기 이제 그 매립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임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연구 시설물은 안 앉힙니다. 단지 배치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테마파크가 예를 들면 좀 확장이 된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파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건 아니죠. 이제 현재 지형을 이렇게 다진다든가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지 파헤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파헤치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여기가 이제 그 군흥지가 이렇게 그 격차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생겨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일부 임야가 이제 훼손이 돼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상당한 양의 흙을 갖다 이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흙을 지금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검토 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당두공원을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으로 그 들어오는 도로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 확장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그 정부의 그 그 특구법에 보면 직접 시설과 간접 시설에 대한 지원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시설도 있고 간접 도로도 있고 그 부분이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포함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4,465억 원은 이제 순수한 경기장 건설 비용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 도로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안 돼 있는데 도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회 직접 관련 시설하고 여건 조성 시설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대회 직접 관련 시설로 여건 조성 시설로 이제 하면은 지금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저기 올라가는데 도로는 현재 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1번은 지금 기재부에 이제 저기 적정성 검토에 이제 포함이 됐고 나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비드 파일에 신청한 도로라든가 이런 건데 그 전에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던 게 들어오고 이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기재부가 요번에 그 KDI 할 때는 안 되고 기재부가 협의하기를 이제 요거 끝내고 요거는 끝내고 내년도에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그 저기 그 관동대로 하는 그 도로와 이제 그게 있거든요. 도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량 그 부분은 또 시장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신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요번에 이제 예타 분석에 검토엔 요 노선은 들어가 있고 어차피 뭐 이 이제 고속도로를 직선화하는 거는 이건 이제 개별 사업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2단계 예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 2단계 예타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 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 교량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완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재정 상황 입장을 보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이제 사업비 분담은 이제 예타에 들어가면 저기 올림픽 진입 도로는 접근 도로는 이제 하계는 이제 저기 50%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를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를 가지고 이제 도와 시가 분담을 해야 되니까 30% 정도는 지방비입니다. 30%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정책인 예. 거예요. 그거는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기 지방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423억 원이 들어가고 이제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예산이 좀 투입이 당연히 우리 지방비보다 아까 본부장 말씀하셨던 70%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우리 그 지방비 부담 30%에 도가 50%, 시가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도시 환경 개선 사업들을 이제 또 쭉 해나가야 됩니다. 뭐 전선 지중화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 시가 적정한 재정 분담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일시에 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02년도 루사 태풍이 왔을 때 지방비 부담하느라고 지금 한 1,500억 정도의 우리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2007년도 쭉 상환을 해서 지금 얼마나? 830억. 이제 830억 정도 이제 우리 채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채무는 이제는 뭐 우리가 그 의무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매년 한 얼마 200억 정도 상환하나? 200억 정도를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무에 관한 부담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채무에 대한 부담은 이제 앞으로 뭐 2017년도 되면은 거의 뭐 한 300~400억 정도로 이제 다운이 될 겁니다. 다운이 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경기장 건설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분담 연도별로 연차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커다란 부담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500억 빚이 그대로 있다 하면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는 상당한 이제 부채를 우리가 상환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채는 의무적으로 상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까 경기장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뭐 두 가지 얘기는 잘 들었는데 관동대학교 내에 건설되는 여자 아이스하키장 있잖아요. 그거는 뭐 다목적 체육관으로 아까 조성하신다 그랬는데 운영 주체랑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장 건설은 어차피 이제 전체 그 우리 그 조직이 강원도 강릉시에서 그 건설 비용은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운영 이제 관리 운영은 이건 전적으로 관동대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동대학교 운영을 하면서 물론 관동대학교 체육관이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개념으로 이제 관동대학교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경기장 5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을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4개 신설 경기장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제 원주로 이전하고 그리고 원주로 이전하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도가 아주 결정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그건 어차피 원주로 이전하니까 경기장 건설에 강릉시 부담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도가 결단을 내려주셔서 그건 그대로 이제 원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동대학교 취입과는 관동대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되고, 사실 제일 고민이 이제 스피드스케이트장입니다. 근데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어차피 이 민자를 유치해서 이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겨 쇼트랙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피겨 쇼트랙도 저희들 조직위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관람석을 일단은 그 임시 관람석으로 좀 확보를 하고 우리 강릉시의 적정 규모의 체육관으로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공연장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K-팝 공연장 때문에 이제 뭐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피겨 쇼트랙 경기장 자체를 나중에 K-팝 공연장으로 쓸 수 있고, 하여튼 다목적 그런 복합 문화 시설로 쓴다 그러면은 비용도 최소화하면서 뭐 올림픽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장을 그 건설할 때 그 지역업체들 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뭐 이런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금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이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이제 몇 프로를 참여 이제 그래서 기재부 이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은 이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우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보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협의안을 지금 지난주에 지금 행안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 지사님이 차관님도 만나고 행정부이사님이 또 차관님도 만나고 또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들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강원도 조례 지역기업 그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49%까지 이렇게 지역업체가 그런데 권고사항이지 그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행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저 몇백억짜리를 그냥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저기 이 권고사항이 때문에 이제 적용이 좀 어려운데, 요거 이제 협의해서 고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오래 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12개월 이내에는 감점을 준다든가, 이제 연구가 이제 그래서 소재지를 사업자 소재지를 뭐 저기 6개월 있는 사람, 12개월 있는 사람 이렇게 차등을 해서 감점을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협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봉은 설계가 33억이었는데 50%가 지역업체가 강릉에 하나, 그다음에 춘천에 하나,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하나, 그래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월요일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